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본 경제, 특히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향방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즉 1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 대표 모델인 소나타 또 그랜저가 일본에 진출했었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 배영준을 모델로 하면서 전격적으로 공략을 했지만은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후에 지금 10년이 넘었죠. 한 번도 그 이후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본은 큰 길보다도 골목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이 경차가 활성화된 경차의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보급된 차 중에 37%가 경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소나타 중형차 이상입니다. 이 큰 차를 보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도 어려웠었고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요. 미쓰비시 등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것이 국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끼친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물론 독자적으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자랑할 만한 수준까지 이루어졌지만은요, 이전에는 분명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차를 2등 국민이 만든 차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차를 보는 시각보다 더 큰 격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일본의 시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현재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든지 또 아직 기술적인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시장 공략에 실패한 것이 전례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나오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GMP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 EV6 또 제네시스 GV60 이런 전기차의 모델들은 글로벌 시장 어떤 선진 시장에 내놔도 통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제대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수만 명 이상의 소비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이오닉 6라든지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의 모델이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어서 더더욱 완성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동안 이 불모지로 여겼던 일본 시장의 재공략 시점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몇 가지 모델 그리고 수전기차 넥소 모델까지도 생각을 해서 두세 가지 차종을 일본 시장 공략의 포인트로 잡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략이라는 것이죠. 또 수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년 말로해서 수소 충전소가 130기 정도지만은 일본은 180기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소 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10만 기가 넘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이 일본 자동차 제작사들은 나오는 전기차 모델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완성도 높은 전기차와 수처를 가지고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전에 한 15년 전의 시장 개념과고 지금은 완전히 틀린 시장, 또 새로운 신모델이 무장이 되면서 글로벌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틀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일본 시장이요, 잘 보일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본 하게 되면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책 어떻습니까? 폐쇄적이죠. 그리고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까지도 그 세소 좀 물려줄 정도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커지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또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정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군국주의라든지 폐쇄주의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점차 낙후되고 있다는 거, 잃어버린 30년이 40년이 돼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경제 성장은 하나도 없으면서 20년 동안에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은 시장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부분들은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도리어 G7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있죠. 국력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국방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폐쇄적으로 낙후되고 또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상당히 일본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참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군국주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또 어떤 국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 팽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 하면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쳐다보면서 일본만큼 되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벌써 극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분야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본은 도요타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은 내연기관차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면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동 모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모두 일본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고요. 풀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해서 연비가 이미 입증된 연비를 통해서 뭐 냄새 맡고 차가 연료 없이 움직인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이브리드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일본의 특허를 피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연비 등도 일본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도요타 아키오 회장도 이런 부분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주도를 하고 있고 미래도 한동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표명을 하면서요, 세계 글로벌 전문가들이 우려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요타 같은 일본 자동차 제작사의 갈라파고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 아키오 회장이 일본이 전기차가 이거 심상치 않게 글로벌 시장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그런지요, 기자회견을 다시 했었죠. 바로 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발표를 해놓고요, 두세 달 후에는 다시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약 30개 차종의 전기차를 도요타가 공급을 해서 시장에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발표를 보면서요,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금도 올인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문의만 그렇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조처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또 이미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높은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즐비하고요. GM의 얼티엄이라든지 또는 폭스바겐의 엠리비 같은 전용 플랫폼도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출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도요타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벌써 격차는 3, 4년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가요, 물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바퀴, 모터, 배터리만 있으면 아이들 장난감이 바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기차의 완성도 높은, 안전도가 보장이 되면서 최고의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까지 겸비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융합 제품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도요타가 쫓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요타가 자랑하는 전고체 배터리도요, 일반 샘플 모델이 나왔지만은 이게 양산형으로 대량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느냐라는 것도 의구심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분야도
한 개의 전기차가 제대로 출시되지 않고 있는 이 일본 시장, 신차만 하더라도 600만 대에서 700만 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부분이 많아서 수입차가 7%, 8%뿐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시장이 또 일본 시장입니다.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 시장이 바로 일본 시장이라는 거죠. 이 시장에 대한민국의 완성도 높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진출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제대로 되새겨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3, 40년 폐쇄적이고 후진적으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또 무너지는 부분들, 가전과 가전제품, 또 ICT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 대한민국, 대만, 중국 등이 선점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또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침체 분위기, 어려워지고 있는 폐쇄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참조를 하길 바라고요. 또 이러한 기회에 이 일본의 6, 700만 대의 시장을 좀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 대한 공략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시장과는 완전히 틀리고요. 또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많이 받았다는 측면에서, 또 한일 간의 경쟁 관계 측면에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느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본의 여러 가지 방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또 도약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특히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감 더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